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맥북 프로 13인치가 또 갑자기 나왔어요. 나온다고 뭐 소문은 있었는데 뭐 14인치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13인치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13인치랑 거의 폼팩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크게 달라진 점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프로세서고 다른 하나는 키보드입니다. 프로세서는 인텔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들어갔고요. 10세대 들어가는 건 이제 당연한 순서죠. 이래저래 뭐 요즘에 인텔 프로세서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2급, 그러니까 쿼드코어 모바일 프로세서 중에서는 그 경험이나 영향력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 AMD 프로세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라이젠 4800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대 많이 받고 있죠. 요즘에 분명히 AMD 프로세서 뭐 성능이나 안정성, 뭐 배터리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도 배터리나 뭐 성능이나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인텔 프로세서가 주는 가치는 명확하기 때문에 10세대로 이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뭐 반가운 일입니다. 그리고 GPU도 인텔 GPU가 크게 이제 아이리스 시리즈가 있고 UHD 그래픽스가 있죠. 근데 UHD 그래픽스는 성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이리스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용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GPU를 사용하는 작업들, 그러니까 뭐 포토샵이나 뭐 영상 편집, 파이널 컷 같은 경우에도 이제 GPU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외장 GPU보다 크게 뒤지지 않아요. 거의 뭐 못지않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아요. 편집할 때 분명히 아이리스 들어간 것들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은 뭐 맥에 인텔 프로세서만 쓰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산다면 10세대에 들어간 제품을 고르는 게 맞죠. 애플도 새 프로세서를 꽤 빨리 적용해서 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3월에 있었을지 모르는 행사에서 발표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건 지나간 얘기니까요. 그렇지만 빨리 반영돼서 신제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변화가 그게 전부가 아니죠. 가장 큰 변화는 키보드죠. 제가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것도 키보드 때문인데요. 기존 이제 나비식 키보드에서 가위식 키보드로 바뀌었어요. 애플이 매직 키보드라고 부르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걸로 이제 맥북이 모두 가위식 키보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비식 키보드는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바뀐 키보드에 대해서 대체로 반응은 호의적인 것 같아요. 매직 키보드가 돌아왔다라는 정도인 것 같아요. 가위식 키보드는 왜 인기가 좋고 나비식 키보드는 왜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은 기능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익숙함이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키보드를 처음 눌러봤을 때가 12인치 맥북 나왔을 때인데 처음 눌러봤을 때 느낌이 이게 다 눌린 건가?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좀 가볍게 눌리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스륵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툭 하고 눌려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처음에는 키보드보다는 무슨 버튼 누르는 느낌이다 이런 게 좀 강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12인치 맥북을 쓰면서 키보드가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매직 키보드를 쳤더니 이게 옛날 키보드 느낌이 나는 거죠. 뭐가 더 좋다 나쁘다 떠나서 이게 새로운 기술이고 이게 옛날 거구나 라는 느낌은 분명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맥북 프로 적용됐고 모바일 제품의 이제 맥북 에어까지 이 나비식 키보드로 바뀌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했던 키보드인 것 같아요. 저는 한 90% 정도는 만족하고 쓰는 키보드거든요. 뭐 적응의 문제라고 앞에 말씀드렸는데 그 적응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랑 다른 키보드를 같이 쓰면 좀 말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의 일을 이제 맥북 프로랑 아이패드 프로로 하고 있는데 둘 사이에는 크게 이질감은 없어요. 근데 이거 외에 키보드를 쓰면 쑥 늘리는 느낌이 굉장히 좀 이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눌렀나? 라는 거죠. 저는 이 키보드가 마음에 드는 게 그냥 가볍게 툭툭툭툭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관절에 힘이 확실히 덜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키 트래블이라고 하죠. 키가 눌리는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글 쓸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키보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키보드를 이렇게 세게 길게 깊이 누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냥 시각적으로도 이 나비식 키보드가 예뻐요. 예쁜 게 무슨 소용이냐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제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이 나비식 키보드는 키 캡이라고 하죠. 그 눌리는 키 버튼 자체가 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덮고 있고 키의 딱 네모난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누르지 않아도 구석을 눌러도 키 입력이 빠르고 정확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버터플라이 키보드가 나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이 방식을 조금 설명을 하면, 가위식 키보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키보드 방식이기는 해요. 그래서 키가 눌릴 때 이렇게 가위 모양으로 엇갈려 있어서 위에서 누르면 이렇게 눌리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눌리는 부분이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구석을 누르면 조금 느리게 눌리거나 그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키캡 자체를 이제 스페이스바 그리고 뭐 시프트 키, 이렇게 긴 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키보드, 낡은 키보드 쓰시다 보면은 이렇게 구석을 누르면은 잘 안 눌리고 뭔가 이렇게 밀려서 뚜뚜둑 들어가는 느낌 나는 경우 있잖아요. 매직 키보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 키보드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위식 방식의 한계점 중에 하나죠.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좋아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또 가위가 눌리는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키보드가 좀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 눌려서 들어가는 그 탄성 느낌이 키감 이런 걸 결정하기 때문에 좀 깊이 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비식 키보드는 그냥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쪽에서 어느 쪽을 눌러도 그냥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눌러도 되고, 어쨌든 간에 밑에 키가 회로를 눌러서 내가 키보드 눌렀다라고 신호를 주는 거는 어느 쪽을 눌러도 똑같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눌리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설계적인 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은 이걸 내놓으면서 좀 더 얇은 노트북을 만들고 싶었고, 어느 구석을 눌러도 키가 빠지지 않고 다 눌릴 수 있는 그런 키보드 만들겠다고 이 나비식 키보드를 내놨었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말 16인치 맥북 프로에 매직 키보드가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맥북 에어에도 이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13인치에도 이게 들어갈 거다라는 소문이 자연스럽게 이제 13인치의 새로운 맥북 프로 출시설로 번지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16인치에 들어간 새로운 매직 키보드는 조금 달라요. 이게 기존의 매직 키보드 느낌보다는 버터플라이 키보드의 느낌을 조금 살리는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키트래블 같은 경우도 분명히 버터플라이보다 많이 눌리는데도 누르다 보면은 그렇게 깊이 눌린다거나 힘을 많이 주어서 키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덜해요. 제가 갖고 있는 버터플라이 키보드의 불만 그 10%는 소음입니다. 이게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아래에 이제 얇게 실리콘 패드를 대서 조금 소리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제 2세대 키보드 쓰고 있긴 한데 소리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저는 이거 버스에서 운전석 뒷자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일을 하다가 버스 기사 아저씨가 여기 앉지 말고 저 다른 자리 가서 앉으라고, 운전하는데 방해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좀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어요. 또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녹취를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목소리보다 키보드 소리가 더 크게 녹음돼서 녹취를 다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조용히 입력을 해야 될 때는 아이패드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기계식 키보드도 아닌데 기계식 키보드 쓰는 것처럼 시끄러운 키보드가 된 것 같아서 그 소음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 불만이라기보다는 아마 애플이 이 키보드를 다시 돌아가게 된 현실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고장 문제죠. 이게 고장이 잘 나요. 이 키보드 문제가 있다, 고장이 잘 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라고 넘어갔었는데, 저도 한번 겪었었거든요. 키가 안 눌러지는 거죠.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저는 B랑 N 키가 안 눌러져서 막 여러 번 눌러야 되는데, 이게 제가 해외 출장 갔다가 이 일이 생겨갖고 원고를 쓸 수가 없어갖고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이게 틈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면은 클릭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뜯어내서 고치기도 굉장히 어렵고 먼지를 불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장이 날 때는 키보드를 갈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키보드를 가는 게 아니라 구조상 키보드에 있는 쪽 상판을 다 갈아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까지 이 한 덩어리거든요. 전 한번 교체를 받았는데 교체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경험이었어요. 며칠 걸리긴 했지만 이게 상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유니바디이기 때문에 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이게 쓰다 보면은 제품이 좀 찍히고 긁히고 하는 부분이 요 모서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싹 새 걸로 오니까 딱 받았을 때 새 제품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배터리도 사이클이 0인 새 제품이 오기 때문에 고장은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손해보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애플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키보드 자체가 뭐 보증을 떠나서 애플의 무상수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고장나면 가져가면 갈아줍니다.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애플도 이 키보드 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키보드만 바꾸는 거였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아무래도 전체 상판 전체를 바꾸고 또 배터리까지 바꾸는 거는 애플로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냐면 제가 그때 바꿨던 견적에 물론 영원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견적서가 거의 60만 원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맥북이 사실 이 문제를 잠재적으로 안고 있고 애플이 이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의 키보드를 도입하는 선택지를 갖게 된 거죠. 그 무상수리 프로그램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애플의 선택은 매직 키보드였습니다. 노하우도 쌓였고 뭐 선호도도 시장 선호도도 높죠. 저는 한편으로는 애플이 이 나비식 키보드 문제를 기술로 풀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건 조금 아쉽고 또 이 키보드를 나름 만족하고 쓰고 있었는데 그런 좀 아쉬운 부분들 또 고장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또 새로운 세대 아마 5세대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나왔던 키보드가 4세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5세대 키보드가 나왔으면 싶었는데 네, 새로운 매직 키보드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그 새 매직 키보드는 진짜 좋아요. 저도 맥북 프로 16인치 써보면서 쳐봤는데 굉장히 좋고요. 매직 키보드지만 사실은 버터플라이 키보드 느낌은 굉장히 많이 살아있고 물론 뭐 키캡이나 키트래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네, 방식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뭐 옛날 거다라는 느낌 네, 아주 없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 버터플라이 자체가 너무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이죠. 네, 그래도 새 키보드는 꽤 만족스럽고요. 전 이거를 매직 키보드로 나비식 키보드 느낌을 만들었다라는 설명을 하는데 뭐 정확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만큼 좀 이질감은 적은 편이기도 하고요. 뭐 키감도 어쨌든 저는 나비식 키보드가 뭐 더 좋다, 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쓰는 습관, 뭐 상황 이런 면에서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차이 우열을 가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매직 키보드가 이제 완전히 돌아왔고요. 터치바에 ESC 물리키도 돌아왔죠. 이건 이제 모든 제품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이게 뭐 시장이 원했던 부분이면은 네, ESC도 물리버튼으로 가는 게 맞고요. 터치바도 뭐 여전히 호불호 얘기가 있지만 네, 이거 쓰면은 굉장히 괜찮고요. 안 쓰면은 뭐 필요 있나 라고 하지만 사실은 윗부분에는 거의 손이 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쓰지 않는 펑션 키보다는 이 터치바가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요. 제가 쓰는 앱들에서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오히려 손이 안 가던 좀 버려져 있던 사각지대를 활용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이 터치바 같은 경우에는 네, 여전히 개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잘 쓰면 좋은 인터페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키보드는 바뀌어 버렸고요. 네, 나비식 키보드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네. 소음이나 고장이나 뭐 이질감 같은 것들을 좀 잡은 차세대의 버터플라이 키보드가 네, 뭐 언젠가는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네,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네, 맥북 프로 13인치 기다리시던 분들이 특히 이제 키보드 때문에 기다리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방 출시가 아마 될 것 같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출시가 그렇게 뭐 한 달 이상 밀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뭐 몇 주 안에 네, 바로 주문하고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맥북 프로 13인치를 핑계로 네, 나비식 키보드와 가비식 키보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